나는 옥수수 알러지가 있다. 그런데 그 알러지 증상이 일반적인 증상과는 차원이 달랐다. 피부 발진이라거나 숨쉬기가 힘들어진다거나 하는 신체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옥수수를 먹고 나면 감각이 더 또렷해지는 느낌까지 든다. 다만 문제는 과할 정도로 또렷해짐에 따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게 된다는 것이었다. 어렸을 땐 이 알러지가 있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일단 어렵기도 했고 못 볼 걸 봤어도 그게 뭔지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거다. 부모님조차도 내게 그런 증상이 있는지 상상도 못하셨을 것이기에 증상을 인지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스스로가 주의하는 수밖에 없었다. 일단 증상이 발현하면 주변이 굉장히 시끄러워진다. 그리고 평소엔 나지 않던 악취든 향기든 온갖 냄새가 코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대충 그런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증상이 발현됐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한다. 그 이후에 주변을 둘러보면 평소엔 보이지 않던 온갖 형상들이 보인다. 거리를 떠도는 홀령부터 해서 다른 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이라던가 보기만 해도 얼굴이 찌푸려질 만큼 추하게 생긴 괴생물체 같은 것도 보인다. 그것들은 자신들이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리고 자신이 어떤 악의적인 행동을 해도 상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영문도 모른 채 고통받는 모습을 즐기는 것 같아. 한 번은 무심결에 집어먹은 과자에 옥수수가 함유됐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가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증상이 발현된 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친구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던 한 여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어딘가 낯이 익어 자세히 살펴보니 이 친구가 새내기 때 사귀었었던 전 여자친구였다. 그때 친구가 이 여자로부터 잠수 이별을 당해서 상당히 힘들어했었는데 왜인지 증상이 발현된 후 내 눈앞에 떡하니 보인 것이었다. 이 상황에 뭔가 이해감을 느꼈던 나는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그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야, 너 새내기 때 만났던 여자애 있잖아. 잠수 탔던 게 아, 시연이 갑자기 왜? 혹시 그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왔다거나 했던 적 없었어? 아, 미안. 괜한 거 물어봤다. 그냥 밥이나 먹으러. 죽었다더라고. 뭐, 한동안 걔 찾아보겠다고 수소문하고 별 지랄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족 여행 갔다가 현지에서 일가족이 전부 죽었다더라고.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를 바라보며 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친구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던 그녀가 마치 고개가 떨어져 나갈 듯이 세차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내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는지 친구가 물었다. 뭘 그렇게 봐? 뒤에 뭐 있어? 아, 아니야. 뭐가 있는 줄 알고. 근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 좀 힘들었겠다. 야. 친구는 내 말을 듣고는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어깨를 한번 으쓱할 뿐이었다. 그런가.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 생각도 안 난다. 다시 올려다본 친구의 머리 위엔 그녀가 눈이 충혈되다 못해 터져버린 듯 붉은 눈을 한 채 피눈물을 흘리며 친구를 노려보고 있었다. 뭔가를 더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과자 한 조각으로 발현된 증상은 금세 끝나버렸기에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게 되었다. 굳이 다시 과자를 먹으면서까지 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어쨌든 내겐 너무 섬뜩했던 경험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제는 다시 알아볼 수도 없었다. 그날 이후 그 친구 역시 내게 말도 없이 증발하듯 사라져버렸다. 내가 평소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것이다. 차라리 모르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사소한 원인에 이해한 걸로 치부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고통 혹은 절망일 때도 있다. 내가 옥수수를 먹을 때마다 보던 그것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인지당하는 것을 무척이나 경계한다. 특히 나처럼 볼 수 없었어야 할 인간에게 발견당하는 것을 엄청난 치욕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증상을 인지하고 초반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었다. 그것들은 내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거기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고 표정을 일그러뜨리는 것을 발견하면 그야말로 죽일 듯이 달려온다. 증상이 먹은 양에 따라 발현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나는 혹시 먹게 되더라도 먹은 걸 걱정하기보다 얼마나 먹었는지를 걱정하게 되었다. 예전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걸 들키고 분노하며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하나 있었다. 보통 그렇게 들키고 나면 증상이 끝날 때까지 도망을 쳤고 증상이 사라지고 나면 그것들도 사라져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들도 더 이상 자신이 내게 보여지지 않는 걸 알게 됐는지 이후로는 다시 옥수수를 먹더라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괴생물체만큼은 달랐고 내가 어쩌다 옥수수를 먹게 되는 날이면 항상 어디선가 나타나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게 너무 무서워서 나는 거의 강박적으로까지 옥수수를 멀리했다. 무언가를 사 먹을 때면 항상 성분표를 보면서 먹곤 했다. 식당에서 먹는 건 이제 엄두도 내지 못했다. 언제 어느 때에 옥수수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매번 옥수수를 빼달라고 하기도 귀찮았기도 했다. 이러한 강박 덕분에 더 이상 그 괴물을 보는 일은 없었지만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어 항상 피곤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두통이 심했다. 잠을 잘못 잤겠거니 하고 출근하면서 찬 공기를 좀 맞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회사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두통을 계속되었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아침이라 약국도 문을 열지 않은 탓에 오늘 하루가 참 고되겠구나 생각하며 힘겹게 업무를 시작했다. 퇴근 무렵 업무를 마무리하던 시점에 지나가던 동기 한 명이 내게 말을 걸었다. 오늘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 보인다. 너 독감 걸렸냐? 아, 두통이 너무 심해 지금. 깨질 것 같음. 엥, 그럼 약을 먹지 그랬어. 아, 몰라. 아침에 샀어야 됐는데 약국도 문 안 열었고 오늘 하루 종일 힘도 없어서 점심도 안 먹고 그냥 잤다. 예헤이, 그럴수록 먹어야지. 잠깐, 내 자리에 약 있을 건데 탕비실 가서 뭐 좀 먹고 있어. 약 찾아서 갖다 줄게. 아, 고맙다. 진짜. 동기는 씩 웃으면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힘없이 일어나 좀비처럼 걸으며 탕비실로 향했다. 우리 회사 탕비실에는 직원들 복지랍시고 다과와 컵라면 같은 게 항상 비치되어 있었다. 나는 탕비실 테이블 한켠에 털썩 앉아 눈에 보이는 과자 봉지를 하나씩 들어보며 성분표를 읽어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옥수수가 들어가지 않은 과자들을 몇 개 골라서 조금씩 뜯어 먹었다. 배고팠는지 순식간에 골라놓은 과자를 해치워버렸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시고 있었을 때 동기가 문 쪽에서 상체만 빼꼼 내민 채로 약이 든 곽을 들고 내게 흔들어 보이며 툭 던졌다. 동기가 던진 것은 타이레놀이었다. 나는 고맙다는 의미로 곽을 들고 동기에게 흔들어 보였다. 동기는 그것을 보고 다시 한 번씩 웃고는 문 뒤로 쏙 빠져나가 버렸다. 물을 한 컵 더 받아서 곧바로 타이레놀 하나를 뜯어서 물과 함께 들이켰다. 부디 빨리 두통이 나아지길 바라면서 다시 힘없이 테이블 한켠에 앉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하는 느낌이 들면서 온 사방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온 몸에 나 있던 털들이 한꺼번에 곤두서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에서 식은땀이 분출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안 돼 하는 소리를 내뱉으며 황급히 타이레놀 곽을 들어 눈으로 곽의 뒷면을 훑었다. 일반 의약품 정보라고 시작하며 각종 정보가 나열된 그곳에서 최하단 구석에 첨가제라고 적힌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분말 셀룰로스,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옥수수 전분, 옥수수 전분. 갑자기 몸이 급격하게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내 맞은편에 거울이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머리 위에는 그것이 올라타 있었다.